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은 얼굴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순박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보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꽤 알려진 갈비집 딸로 자랐습니다. 외동딸로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대학도 무난히 졸업하고 부모님 가게 격리일을 도우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커피를 들고 나오다가 그 사람과 부딪혔고 커피가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안 보고 가서요. 그의 미안해하는 표정이 너무 순박해 보였어요. 인상도 착해 보였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청혼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죠. 그저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한 가지 이야기만 반복하셨습니다. 애야, 손주를 빨리 봐야 집안이 편해진다. 하지만 저는 신혼생활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지켜낸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줄은 몰랐죠.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자꾸 다치기 시작한 거예요. 계단에서 발목을 삐고 오토바이와 부딪혀 팔이 부러지고 회사에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세 번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야. 신의 노여움이 분명해. 점을 보러 가야 해. 그런데 제가 같이 가자고 하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점집을 너무 많이 다녀서 몸이 상했어. 너랑 나랑 같이 가면 사주가 충돌해서 안 좋대. 내가 혼자 가는 게 나아. 이상했지만 저는 결국 혼자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집은 강남 뒷골목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용화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 얼굴을 흰 천으로 가린 점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생년월일시를 말했고 점쟁이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부모님은 음식 만드는 일을 하셨지? 넌 외동딸이고 지금 남편이 자꾸 다치고 있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사주에 흉성이 들어와 있어요. 굿을 해야 해요.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는 특유의 향수 냄새가 제 옷에서 났어요.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는데 점집에서도 그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시험해 볼 생각이었어요. 선생님, 제 사촌 오빠 사주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35살이고 건설 쪽 일을 해요.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세요. 점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성격이 강직하고 건강운이 조금 안 좋네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점쟁이는 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촌 오빠가 없었으니까요.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굿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늦게 들어올게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미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고 30분 후 낯익은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 점집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없이 3층으로 올라갔고 용화당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열쇠로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요. 10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는데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긴 치마를 입은 채였습니다. 바로 제가 봤던 점쟁이의 그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점쟁이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가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를 유인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용화당 건물주에게 연락했어요. 주인이 누군지 물었죠. 아, 거기요? 박순자 씨가 운영하고 있어요. 한 10년 됐나? 박순자.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리고 더 조사한 결과 시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2군데 더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 5년간 사기 피해 신고가 7건이나 들어왔더군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굿하러 가요. 돈 준비했어요. 우리는 함께 점집으로 갔습니다. 3층 용화당 문을 열자 예상대로 점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굿하러 왔어요. 3천만 원 가져왔고요.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지만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박순자라는 분 아세요? 제 시어머니예요. 점쟁이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이 점집 운영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시는구나.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가가서 점쟁이의 얼굴을 가린 흰 천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자애로운 시어머니인가요? 아니면 사기꾼 점쟁이인가요? 며느리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어머니가 점집을 10년째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 저를 유인해서 돈을 뜯으려 했다는 거? 없는 사촌 오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주를 봐주셨다는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해요. 남편이 계속 다친 것도 연극이었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했어요. 경찰에 제출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죠.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었습니다. 당신도 왔네요.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셨는지 보세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너무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죠.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점쟁이라는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었구나.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그래서 아내를 속이는 게 정당화돼요? 내 집이 부자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였어. 처음부터 제 집돈이 목적이었나요?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앞에서 부딪힌 것도 계획이었어. 내가 그 카페를 자주 간다는 걸 엄마가 알아냈거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조사했어요. 당신은 결혼 전에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부잣집 딸한테 접근해서 교제하다가 헤어졌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 찾아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수법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도 빚이 2억이나 돼서. 용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결정할 거예요. 며느리야, 설마 정말 고소하려고? 당연하죠.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혼도 할 거예요. 남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을 어떻게 이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는데 나도 나중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그게 사랑이에요? 저를 속이면서 느낀 게 사랑이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거짓말 중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후 3개월간 치열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소송도 제가 이겼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결혼 전 빌려준 돈 2천만 원도 되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이를 서두르지 않았던 제 결정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얼굴만 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순박한 미소, 따뜻한 말투,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조차도 때로는 가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빨리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대부분 정말 이상한 겁니다. 저는 향수 냄새 하나, 점쟁이의 이상한 대답 하나를 놓치지 않았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도, 아이도 모든 인생의 큰 결정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확신이 들 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더 현명해진 삶을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땐 절대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알아가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두 얼굴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잼썰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